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남있습니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실기이론 세 번째 장이죠. 간섭 및 분기회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섭 및 분기회로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42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데 42페이지 이제 수전 방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수전 방식에 대한 내용이 42에서 45페이지까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버려주시면 됩니다. 왜? 이 파트는요. 필기 전력공학 때 다 했던 내용이에요. 강사님, 전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일단 넘어가시고 어차피 수전 방식과 관련된 거 기출문제 가시면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수전 방식과 관련된 기출문제 몇 개 없습니다. 그 말은 뭐죠? 빈출도 면에서도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을 위해서 이 파트 버리셔도 된다.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46페이지 부하상정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부하상정은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볼게요. 부하상정. 배선 설계를 위한 전등 및 소형 전기기 기구의 부하 용량 상정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정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계산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하 용량을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하 용량을 왜 계산을 하냐? 분기 회로수를 구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파트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하 용량을 어떻게 할 겁니까?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럼 계산한 부하 용량 가지고 분기회로수를 구하면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분기회로가 뭔지부터 봐야겠죠. 제가 지금 그리는 것은요. 메인선 또는 간선이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그럼 이 메인선에서 이렇게 분기된 선, 얘를 뭐라고 합니까? 분기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분자가 뭐예요? 나눌 분, 기자는 갈림길 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선에서 나누어지고 메인선에서 갈라졌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한다? 분기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분기선을 통해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 것인데 자 그렇게 되면 얘를 뭐라고 할 수가 있다? 분기회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분기회로 한 개를 현재 그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분기회로의 사용 전압을요. 제가 220V로 줘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는 전압 220V를 줄 것이고 이 분기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을요. 16A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이 16A는 뭐죠? 허용전류입니다. 허용전류가 뭡니까? 전선에 흐를 수 있는 전류의 최대값을 허용전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전선에 흐를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최대값을 허용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허용전류 16A보다 전류가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선이 녹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회로에 흐를 수 있는 최대 전류는 16A가 됩니다. 그럼 이 분기회로가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용량은 전압과 전류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20과 16을 곱하면 3520이 나옵니다. 자,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볼트, 암페어가 되는 것이죠. 두 개 곱했으니까. 그래서 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기회로 한 개가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은 3520VA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하를요,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를 제가 집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집. 아주 큰 집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 큰 집의 부하 용량이 뭐 예를 들어서 총 부하 용량이 1000VA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집에 1000V를 공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를 공급하려면 분기회로가 몇 개가 필요합니까? 이게 그냥 시험 문제예요. 만을 공급하기 위해서 3520짜리가 몇 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나눠주면 되겠죠, 그냥. 3520VA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 2.84가 나오게 될 거예요. 맞죠? 2.84. 자, 2.84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이러한 분기회로가 2.84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하고 0.84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0.84개 이렇게는 표현을 못 하겠죠.
당연히 분기회로수니까 이거 자연수로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무조건 분기회로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절상 올려줘야겠죠. 그쵸? 얘가 최소값이니까. 우리가 두 개로 공급을 못 할 거 아닙니까? 만. 그쵸? 세 개로 공급을 해서 만에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어찌됐건 얘는 무조건 절상을 해서 3회로가 필요합니다. 분기회로수 몇 개가 필요하다? 3회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은 끝이 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여기 분기회로의 용량값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요 전압과 전류가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전압과 전류도 거의 220V 16A. 제가 예를 들었죠. 요 예로 거의 다 등장을 할 겁니다. 물론 예로 안 등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문제 조건에 따라 주시면 되는데 어찌됐건 이 분기회로의 용량값들 전압 전류는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만 구하면 됩니까? 부하 용량. 그러니까 여기서 1000V 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만 구하신 다음에 부하 용량, 얘만 구하신 다음에 분기회로 용량으로 나눠주시면은 분기회로수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하 용량을 계산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거를 계산하면은 이 분기회로수는 자동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하 상정이다라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건 뭡니까? 얘를 구하는 거예요. 얘 만을 구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을 구하기 위해서, 부하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설비 부하 용량을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여러분들 모르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물 종류에 대응한 표준 부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건축물 종류가 나와 있고 이 건축물 종류의 표준 부하들,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몇 볼트암페어가 필요한가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나항은 뭡니까? 건축물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 그러니까 뭐 복도 이런 애들, 계단, 건축물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한 이제 부하 용량 값들이 주어져 있고요. 자, 다항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가산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용량 값들이 주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됩니다. 이번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부하 용량, 얘를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근데 이거 외워야 돼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문제에서 다 주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요거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 바로 기출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가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조건이 이렇게 주어지고 이런 기출문제가 주어질 거예요. 자, 보시면은 사용전압 220V 16A의 분기회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주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20V 16A 분기회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의 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얘는 뭐냐? 20A다라고 되어 있고 배선용 차단기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선용 차단기를 사용을 하면은 16A가 아니라 20A를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조건에 배선 차단기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은 20A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태 한 번도 이러한 조건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부분 이제 220, 16A로 문제 풀이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분기회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부하 상정에 따라 상정한 설비 부하 용량, 즉 계산한 설비 부하 용량, 여기서는 많이 되겠죠. 얘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전압 전류로 나눠라. 그러니까 220 곱하기 16으로 나눠라. 그러니까 3520이 220 곱하기 16이죠. 얘로 어떻게 하라? 나누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나눈 다음에 계산 결과에 단수가 생겼다. 이 단수가 뭐냐면은 이 단자가 끝단자입니다. 수는 이제 숫자일 때 그 수가 맞아요. 끝에 수가 남으면 이 말이 뭐예요? 2.84 끝에 수, 소수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남으면 어떻게 하라? 절상. 올려라 라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수 이런 용어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를 그대로 텍스트로 이해되시죠? 그냥 단순히 그냥 부하 용량 구해. 분기회로 용량으로 나눠. 그 다음 나온 거 소수점이 무조건 절상해. 이렇게만 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래 주의사항 2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첫 번째, 대형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전용 분기회로를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기계기구 중에서 대형 큰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분기회로를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대형 전기 기계기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일단
만약에 220V를 사용한다라고 할게요. 220V를 사용하려면 전격 소비 전력이 3kW 이상이 된다. 그럼 이 3kW 이상이 되면 얘를 전용 분기하겠다. 얘를 대형 전기 기계기구로 판단을 해서 전용 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 따라서 110V가 주어질 때도 있어요. 자, 우리가 110V인 경우는 전압이 지금 2분의 1 되었죠. 그럼 전격 소비 전력도 2분의 1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됩니까? 1.5kW 이상을 대형 전기 기계기구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20V에서는 3kW 이상이다. 대형 전기 기계기구로 판단을 해서 전용 분기를 만들어준다. 110V다. 1.5kW를 넘는다. 1.5kW 이상이다 하면은 대형 전기 기계기구로 인정을 해서 별도로 얘만 따로 분기회로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 기출문제에서도 이런 그림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얘는 그냥 건물 위에서 바라본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눈에 띄는 게 이 룸 에어컨입니다. 왜? 룸 에어컨 3kW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220V고 3kW 이상이죠. 그럼 얘는 뭐로 봅니까? 대형 전기 기계기구로 봐서 전용 분기회로, 얘는 따로 분기회로 한 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따로 분기회를 만들어주니까 얘는 신경 쓰지 말고 나머지 부하 용량을 구해서 우리가 분기회로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이 주택 부분부터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택 부분에 필요한 부하 용량 값을 어떻게 구하냐? 앞에 조건을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건물 종류에 대응한 표준 부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택은 표준 부하가 40V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40V로 계산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럼 문제에서 주택 부분이 120제곱미터가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120제곱미터지 않습니까? 그럼 주택 같은 경우는 1제곱미터당 40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해서 40V 제곱미터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차피 미터 제곱 약분이 되니까 남는 것은 뭐가 됩니까? 볼트암페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0에 40 하면은 4,800이 나오나요? 그래서 주택 부분에 필요한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4,800 볼트암페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에 120 곱하기 40해서 4,800 볼트암페어가 되는 겁니다. 뭐 다른 것도 같은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점포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점포는 50제곱미터죠. 그럼 우리가 점포다 하면은 상점이 되는 겁니다. 맞죠? 이 상점 보시면 1제곱미터당 30V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50이니까 여기에다가 뭘 해주면 됩니까? 50 곱하기 30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500V가 나오고, 창고 보겠습니다. 창고는 10제곱미터죠. 얘는 어디서 찾냐? 건축물 외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창고 되어 있고, 창고는 1제곱미터당 5V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이니까 1제곱미터당 5니까 10에다가 5 곱하면 50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5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쇼케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 쇼케이스는 뭐냐면은, 뭐 다른 말로는 진열창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 옷가게 가시면은 유리 안에 마네킹들이 옷 입고 서 있잖아요. 그 유리를 우리가 이제 쇼케이스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쇼케이스 같은 경우는 요 다항에 있습니다. 자, 표준부하에 따라 산출한 값에 가산하여야 될 수다라고 되어 있어서, 자, 이번에 진열창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열창을 영어로 하면 쇼케이스다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자, 진열창 폭 1m에 대하여 300V를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3m죠. 그럼 1m에 300이니까 3m니까 3 곱하기 300 해서 900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계산한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일단은 여기 주어진, 도면에 주어진 것들을 다 고려를 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한 템포 쉰 다음에 가산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잘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 조건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다항만 보면 돼요. 가산해야 되는 거니까. 자, 1번 보시게 되면 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500에서 1000을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주택 구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를 가산한다? 500에서 1000. 그러니까 주택 한 세대 요 한 개잖아요. 500에서 1000을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500에서 1000 무엇을 숫자를 넣어야 되냐면 무조건 그냥 별다른 조건 없으면 최대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을 여러분들이 가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000을 가산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조건 뭐 2번은 적용했고 3번, 4번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산해야 될 것도 다 고려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1000까지 해가지고 얘네들을 싹 다 더하면은 전체 부하 용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8250VA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부하 용량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부하 용량을 계산을 했으니 분기회로 수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는 만이었잖아요. 만이 아니라 계산을 했더니 8250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뭘 넣어주면 됩니까? 8250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8250을) 해주시고 지금 분기회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220V에 16A라고 했죠. 똑같습니다. 3520V를 공급하는 3520V를 공급하는 분기회로가 몇 개가 필요한가? 부하 설비 용량은 8250V일 때. 그쵸? 그럼 얘를 8250을 그냥 3520으로 나눠주시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제 3520이잖아요. 2.3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4 회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2.34 회로에서 뭘 해줘야 됩니까? 무조건 절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3회로가 필요가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분기회로가 몇 개 필요하다? 3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아까 에어컨과 같은 대형 전기기구는 따로 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해줘야 됩니까? 에어컨 분기회로까지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몇 회로가 필요한 겁니까? 4회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또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자, 여기에 전용 분기회로 1개가 필요하다. 얘는 룸 에어컨을 위한 전용 분기회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분기회로수 공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하 설비 용량을 사용자력 곱하기 분기회로 전류로 나누면은 그게 분기회로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부하 설비 용량을 구했습니다. 얘를 뭐로 나눴습니까? 3520. 이 3520 어떻게 나왔습니까? 분기회로의 전압과 전류죠. 얘를 곱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까 허용 전류다라고 했는데 얘가 그냥 분기회로의 전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용자력 곱하기 분기회로 전류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너무 당연한 식이죠.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분기회로 전류분의 부하 전류인데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요거 두 개 같은 공식이에요. 자, 우리가 일단 부하 설비 용량 같은 경우도 전압과 전류를 어떻게 한 거예요? 곱한 거죠. 그래서 얘는 사용 전압에다가 뭐를 곱한 겁니까? 부하 설비 용량이니까 무슨 전류? 부하 전류를 그냥 곱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용 전압은 220V로 동일하잖아요. 그럼 약분됩니다. 약분되면 그냥 분기회로 전류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부하 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용량값이 주어질 수 있고 용량값이 안 주어지고 전류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로 주어지면 전체 부하 전류를 구해서 그냥 분기회로 전류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전체 부하 용량을 구했듯이 이 설비에 들어가는 전체 부하 전류를 구해요. 구한 다음에 분기회로 전류가 얼마입니까? 16A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하 설비에 필요한 전류가 전체 전류가 160A라고 할게요. 그럼 16A 분기회로가 몇 개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10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60 나누기 16을 한 게 분기회로 수가 된다. 뭐 당연한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한 소리인데 정말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 하나 제가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이 기출문제는 여러분들 4장 조명 설비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뭐 블라블라 되어 있고 등기구수를 구합니다. 맞죠? 이 공식은 아직은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 안 드렸어요. 4장에서 볼 건데 어찌됐건 이 등기구수가 총 60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등기구당 전류가 0.87A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전체 전류는 어떻게 구합니까? 60에다가 0.87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전체 전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분기회로 전류 15A가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주어진 대로 해석을 합니다. 아시겠죠? 15A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전류 60 곱하기 0.87을 뭐로 나눈다? 15로 나눠서 분기회로 수를 여러분들이 구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은 3.48이 나오죠. 그럼 절상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된다? 뭔 말이야? 어떻게 되냐요? 무슨 말이야 방금? 어떻게 되나요? 4회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맞죠? 분기회로설에 항상 절상을 해야 된다. 3.48에서 어떻게 했다? 절상을 해서 여러분들이 4회로로 답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기회로에 대한 개념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끝이에요. 자, 끝인데 제가 좀 유의해야 될 사항들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분기회로수는 반드시 절상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분기회로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절상을 해주셔야 되고 2번 설비 부하 용량을 구할 때 분기회로수를 구하기 위한 설비 부하 용량만 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앞에서 자, 이제 실제 기출문제 가시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소문제 1 부하 용량을 구하시오. 부하 용량을 구하시오. 소문제 2 분기회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요 가로는 제가 추가로 작성을 한 겁니다. 교재에는 없을 겁니다. 자, 이때 이 부하 용량을 구할 때 이 분기회로수를 구하기 위한 부하 용량만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1번에 부하 용량을 구하라고 했더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부하를 고려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룸 에어컨 얘까지도 고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3kW잖아. 그럼 역률 1로 생각을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3kVA, 3000V로 계산을 해서 얘까지 고려해서 계산을 한다고. 그러지 말라고. 왜? 얘는 전용 분기잖아요. 얘 빼고 나머지 애들 가지고 분기회로를 지금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부하 용량을 구할 때는 이러한 전용 분기, 이런 애들은 제거를 하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3번 최대 전력이라는 말이 나올 경우만 모든 설비 부하 용량을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 요거는 90년대 기출문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소문제 1번에 최대 전력을 구하시오. 소문제 2번에 분기회로수를 구하시오. 이 경우는 최대 전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에어컨까지도 어떻게 해야 된다? 고려를 하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거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한 회로의 부하 전류는 분기회로 용량의 70%를 한다. 자, 이러한 조건이 붙을 수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한 회로의 부하 전류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기회로 전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기회로 전류는 분기회로 용량의 70%를 한다.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그냥 분기회로 전류는요. 70%로 적용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기회로 전류가 16A였으면 70%면 16에다가 뭐 곱하면 됩니까? 0.7을 곱하라.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하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한 회의 부하 전류는 분기회로 용량의 70%를 한다. 이러한 조건이 붙었으면 여기서 계산할 때 16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16 곱하기 0.7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틀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 전기기기고 220V는 3kW 이상, 110V는 자 222분의 1, 3kg니까 2분의 1하면 1.5죠. 이런 식으로 외우면 쉽습니다. 이제 이런 애들은 대형 전기기기기구로 판단을 한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은 사실 요 파트에서 틀릴 거 없다. 제가 기출문제 20개년 그 이상 지금 분석을 했죠. 분석을 해서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막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3장은 이렇게 마칠게요.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